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업시설은 인근 주민이나 방문객들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실패작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2023년에 개업한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하며 이러한 입지를 활용해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사람이 거의 없어 도쿄 도심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빈 점포가 많고 이미 철수한 가게도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의 개업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는 도쿄 모노레일 텐쿠바시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텐쿠바시역은 도쿄 모노레일 외에 게이큐 전철도 운행하는 역입니다. 위치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바로 옆이며 도쿄역에서 약 30분, 시나가와역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소는 도쿄도 오타구 하네다 공항 1초메로 하네다 공항 부지 내에 속해 있습니다.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는 2020년에 일부 개장했고 2023년 11월 16일에 전면 개장한 복합시설입니다. 부지 면적은 5.9헥타르로 약간 작은 이온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일본 문화와 첨단 기술의 발신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보통 고층 빌딩을 세워 저층부에 상업시설, 고층부에 오피스를 배치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전에 소개된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 등이 그런 예입니다. 반면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는 조금 독특한 구조입니다. A부터 L까지 총 12개의 구역존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2층 연결 통로로 이어져 있지만 각 건물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일반 방문객용, 오피스, 연구 거점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거대한 건물 하나를 짓고 그 안에서 구역을 나눈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이온몰 등에서는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지만 도쿄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입니다. 12개나 되는 구역이 각각 독립된 건물로 이루어진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형태입니다. 고층 빌딩의 상업시설은 위층으로 갈수록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구조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각 구역의 면적이 작아지거나 이동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임차인이 입주할 예정으로 설계된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는 이러한 스타일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텐쿠바시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도착합니다. 역과 직접 연결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구역별 입점 점포 안내판을 보면 빈칸이 많아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를 둘러보겠습니다. 1층은 사람이 매우 적고 한산합니다. 툴리스 커피만 약간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직 입점하지 않은 빈 공간입니다. 비교적 좋은 위치에 꽤 넓은 공간인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내판 중 일부는 절전 때문인지 조명이 꺼져 있기도 합니다. 깨끗하지만 한산한 느낌이 이전에 다루었던 시오도메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1층이 생각보다 초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시설은 2층이 중심이라고 하니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역시 사람이 적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넓은 공간도 비어있어 안타깝습니다. 역에서 가까워 가장 먼저 입점할 만한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에 맞는 가게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층은 다르지만 160제곱미터, 약 48평 넓이의 공간이 월 임대료 약 110만엔으로 나온 매물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그것보다 조금 좁지만 위치가 좋으니 임대료는 비슷하게 월 100만엔 정도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점포 임대료는 매출의 10% 이내가 이상적인데 그렇다면 월 1000만엔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유동인구를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보기 드문 하얀색 데일리 야마자키 편의점이 있습니다. 빌딩이나 시청 등에 입점할 때는 이런 하얀색 간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특이하게도 스기 플러스, 슈기 플러스라는 약국이 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전국 유일의 매장으로 최첨단 헬스케어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노베이션 시티의 테마와 잘 맞는 입점 업체입니다. AI와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전국 어디서나 손님이 많은 스기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AI도 직원도 한가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철수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수익성을 떠나 실험적인 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는 멋집니다.
회색과 흰색을 주로 사용한 미니멀한 디자인이 공항 관련 시설과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이노베이션 코리도라고 불리는 보행자 전용 데크를 따라가면 오피스 구역과 카페 등을 지나 푸드코트가 나옵니다. 방문 시간이 저녁이긴 했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음식점들은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분위기라면 저녁에도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철수한 스루가야 매장터가 있습니다. 스루가야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애니메이트를 떠올리면 비슷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곳에서 애니메이션 굿즈를 판매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개장 직후에 점포가 철수했다는 점에서 이 시설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하네다 공항과 옆에 가와사키시 전경이 펼쳐집니다. 탁 트인 전망이 좋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곳 아래에는 최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라이브 홀 제 하네다가 있어서 공연이 있는 날에는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도 사람들로 붐빕니다. 방문한 날은 공연이 없어서 이렇게 한산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잽 하네다를 찾은 사람들로부터도 시간을 보낼 만한 곳이 없다는 불평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페 외에는 시간을 보낼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잽 하네다의 개관 기념 첫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시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역 3층으로 올라가면 놀랍게도 하네다 공항을 바라보며 조격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방문한 날은 날씨가 쌀쌀해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 내에서 가장 사람이 많았던 곳입니다. 온천지를 제외하고 도심에서 그것도 도쿄에서 조격을 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고 아직 많은 점포가 철수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대적인 콘셉트 변경 없이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 공간도 공실이 있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반면 호텔은 하네다 공항과 가깝다는 편리성 덕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나 간단한 음식점 외에는 시간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고 쇼핑을 즐길 만한 곳도 없습니다. 일반인이 굳이 찾아올 만한 곳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에서 몇 시간이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푸드코트 등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점포도 입점해 있지만 기업들의 입주도 활발하지 않아 일반 방문객과 기업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곳의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가 개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하네다 공항 터미널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네다 공항은 1984년부터 2006년까지 해상 확장 사업을 진행하여 공항시설과 활주로를 바다 쪽 매립지로 단계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후 남은 부지 대부분은 공항 확장 사업에 사용되었지만 약 53헥타르는 미활용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미활용지를 활용하기 위해 2008년 국토교통성, 도쿄도, 시나가와구가 참여한 하네다 공항 이전 문제 협의회는 하네다 공항 부지 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에는 이를 구체화한 하네다 공항 부지 도시 조성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하네다 글로벌 윙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재개발 계획은 제1구역과 제2구역으로 나뉘었고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는 제1구역에 건설되었습니다. 부지 활용은 공모를 통해 가지마 건설, 게이큐 전철, 다이와 하우스 등이 출자한 하네다 미래 개발의 안이 채택되어 2020년에 A부터 C구역을 제외한 일부가 먼저 문을 열었고 2023년에 전면 개장했습니다. 아직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상업시설이지만 상당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산한 것일까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입지 조건입니다. 하네다 공항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텐쿠바 시역은 대부분의 사람이 지나쳐가는 역이 되었습니다. 공항 이용객보다는 주변 주민이나 정비창, 처리시설 근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역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사람들이 이 역을 이용하겠지만 텐쿠바 시역의 승하차 인원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이자 이노베이션 시티 개장 전인 2019년과 현재 승하차 인원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 개장했고 제 하네다까지 있음에도 승하차 인원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방문하고 싶다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문한 바로는 오피스 빌딩으로도 상업시설로도 애매한 인상입니다.
차라리 오피스 전용이거나 상업시설 전용으로 특화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관광할 만한 곳도 없는데 하루 종일 머무를 만한 시설도 아니라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솔직히 어떤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업시설과 비교했을 때 잽 하네다와 조격시설 외에는 특별한 매력이 없습니다. 잽 하네다는 아티스트에 따라 방문객 수가 달라지고 평소에 가볍게 들르는 곳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조격시설 하나에 의존하는 셈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조격시설 자체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또한 구역이 너무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 12개로 구역을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요? 꽤 넓은 부지를 너무 분산시켜 사용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전시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만 구역이 잘게 나뉘어 있어 각 공간의 면적이 작고 애매한 크기라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하네다 글로벌 윙스 계획의 제2구역에는 하네다 에어포트 가든이라는 또 다른 상업시설이 개장했습니다. 이곳은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네다 에어포트 가든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쇼핑할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시간대에 따라 한산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3터미널 자체에도 쇼핑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결국 공항 이용객들은 대부분 제3터미널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네다 이노베이션 시티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업과 일반 상업시설 모두 점차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점포들도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개장한 지 몇 년 만에 기존 콘셉트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첨단 기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오피스나 상업시설 중 하나로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잽 하네다에는 공연을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호텔도 있으니 오피스 중심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업시설로 성공하려면 강력한 집객력을 가진 핵심 점포가 입점해야 하지만 각 구역의 면적이 작아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공간에 어떤 점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빈 공간에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 장기적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잽 하네다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